그래서 이제 그 0.85와 0.65 사이에서 어느 포인트에 그 FCK가 뭐 FCK 값이 있냐에 따라서 요 베타원 값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거는 21, 27 정도에서 베타 그 강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0.85라는 수치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원도 0.85를 이것도 0.85지 FCK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장기 발현 때문에 85%를 써주지. 그래서 되게 익숙한 수치가 0.85예요. 또 파이 값도 0.85예요. 파이 값도 0.85에서 시작하지. 뭐 베타 1도 0.85제. 그다음에 0.85 FCK제. 이놈의 85%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이 0.85라는 수치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베타원 수치를 제가 요 베타원이라는 녀석에 대한 수치를 제가 일부 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좀 요 식을 갖다가 0.85와 요 사이 관계에 대해서 직선 보관을 해보니 요 기울기 값이 0.007 정도가 나옵니다. 기울기 값이. 그래서 계산해 놓은 게 FCK가 28 메가파스칼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베타원 수치를 0.85를 쓸 수가 있고요. FCK가 28 메가파스칼을 초과한다? 초과하기 시작하면 이 베타원이라는 녀석은 똑같죠. 0.85에서 시작해서 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0.85에서 마이너스 기울기가 0.007에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FCK 마이너스 기본값 28을 쓰면 되죠. 그죠? 이 값은 뭐보다 커야 된다? 무조건 0.65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이런 리미티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등가응력 블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요. 등가응력 블록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최대 철근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단면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부에는 철근에 대해서 텐션이 작용을 하고 상부에서는 이런 압축 응력도 아까 봤죠? 콘크리트 탄성계수 계산할 때 압축을 눌렀을 때 응력 곡선이 이렇게 솟아 올라갔죠? 이거를 세워서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제가 설명했고 여기에 대한 최대 높이를 FCK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까지 깊이를 중립축 C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립축 여기에 이제 베타원 등가응력 블록 개수를 계산을 한 게 바로 등가응력 블록 깊이 A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쭉 3차원적으로 이 단면을 3차원적으로 좀 틀어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하고 여기서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압축력이 얘를 돌려놓은 게 바로 요 그림인 거죠. 얘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놓은 그림을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폭이 B죠. 이 폭이 B고 H고 뭐 많죠. 그러니까 이 폭도 B가 되겠죠. 이 폭이 그대로 날라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폭 B와 등가응력 블록 깊이 A를 계산해서 콘크리트 FCK를 계산하니 어쩌고 저쩌고 킬로뉴턴이라는 요 CC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되는 거고 철근은 더 간단하죠. AS의 FI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여기도 AS FI만 계산하니 철근의 인장 강도 계산돼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전이죠. 압축이 눌리고 인장이 당겨지는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손가락이 압축, 요게 인장이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압축은 눌리고 철근은 당겨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강력 블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 한 번 더 돌려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최대 및 최소 철근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최소 철근비와 최대 철근비란 이게 뭘까요? 최소 뭐 철근이면 철근인데 최소 철근은 뭐고 최대 철근은 뭐냐는 거죠. 그죠?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가 아니죠. 철근 콘크리트라는 녀석 자체가 이러한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싼 거죠.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죠. 완전 부착,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요만한 볼륨 안에 철근이 몇 대 정도 꽂혀야 문제가 없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얼마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단면이 형성이 돼라는 가정을 해놓은 게 최소 철근비고요. 최대 이만큼 이상 넣지 마. 넣게 되면 브리틀 파괴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원래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에 깨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나 기둥들이 서서히 붕괴가 돼야 되는 거죠. 좀 붕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장점은 건물이 붕괴되는 게 서서히 진행이 돼서 좋은 거거든요. 한 방에 폭삭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보통 뭐 휨 파괴냐 전단 파괴냐부터 시작해서 연성 파괴냐 취성 파괴냐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연성 파괴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최대 철근비를 초과하게 되면 취성 파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연성 파괴는 서서히 깨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점차적으로 깨지는 게 눈에 띄어요. 뭐 4인장 균열도 발생됐다가 뭐 보도 처졌다가 뭐 이런 눈을 보면 그러면 사람이 도망갈 수 있겠구나. 이 대피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무런 파괴의 징후 없이 끝까지 버티다가 한 방에 펑 하고 터지면서 완전 붕괴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취성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대 철근비를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철근비는 이 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재가 형성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배근을 위한 그 비율을 갖다가 최소 철근비라 표현하고, 최대 철근비는 취성 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한계 지점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최대 철근비를 초과하게 되면 파괴가 취성 파괴가 되고요. 최대 철근비 이하인 경우에는 연성 파괴가 되는 거죠. 이거 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소 철근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최소 철근비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그 최소 철근비와 최대 철근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겠죠. 최소 철근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철근비보다 적어도 취성 파괴 발생돼요. 그러니까 최소 철근비보다 무조건 단면 형성할 때 최소 철근비보다 커야 되고 최대 철근비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계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AS 미니멈 최소와 AS 맥스 최대 철근량과 요 사이에 우리가 AS required죠. 필요 철근량. 필요 철근량이 맞아야 돼. 이건 로우라고 표현합니다. 로우. 최소 철근비를 로우라고 표현하고 로우 미니멈과 로우 required 그다음에 로우 맥스 최대 철근비죠. 그래서 최소 철근비는 우리가 로우 미니멈이라고 표현해요. 로우입니다. 로우. 이렇게 쓰는 로우 미니멈 최소 철근비 로우 그다음 뭐가 있다? 로우 맥스 최대 철근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너무 적어도 취소 파괴, 너무 많아도 취소 파괴. 요 가운데 있어야 연성 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철근비는 사용하중 하에 보의 내력이 균열 모멘트보다 크면 균열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 크랙해서 MCR로 표현하죠. 모멘트 크랙 보다 크면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보호 단면이 있고요. 폭이 B고 요 유효 깊이까지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유효 깊이. 그래서 사용 하중이기 때문에 MS 사용 모멘트가 뭐보다 크다? 균열 모멘트 크다 했으니까 MCR보다 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MS는 단순부에서 간단하죠. AS, FY라고 아까 철근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고 했죠. 이거 JD 값, 거리, 전체 거리, 그러니까 여기 CC와 TS 간의 요 JD 값이죠. 거리 하면 이게 뭐보다 크면 된다? MCR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철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게 철근이 요게 AS거든요. AS를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철근 B는 로우라고 표현한다 했죠. 이걸 AS B D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 요 B와 D를 계산을 하면 이 면적이 나오죠. B와 D를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 안에 철근 양이 얼만데라는 거예요. 이 면적 안에 철근 양이 얼만데? 라는 비율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가 철근 B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S만 남기고 모두 이항을 시키면 로우 B,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S는 로우 B, D, FY의 JD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JD 값의 J는 JD는 8분의 7 D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8분의 7 D. 왜냐하면 이게 철근이 이 단면을 보면 1단 배근일 수도 있고 2단 배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여기에 대한 JD를 8분의 7 D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게 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균열 모멘트 MCR은 우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성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개념을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0.63 루트 FCK의 6분의 BH의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단면 계수죠? Z가 시그마의 Z를 계산하니까 당연히 모멘트가 나오게 되겠죠. 요 값이 시그마고 이게 Z니까요. 이 값을 갖다가 로우 값을 남겨놓고 모두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남겨놓고 모두 이항을 시켜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로우 미니멈이 어떻게 나오냐 0.247 루트 FCK의
fy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7까지 가기 좀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로우 미니멈은 0.25 루트 FCK에 FY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값과 하나를 제한을 걸죠. 1.4의 FI를 표현해서 이거 중에 무슨 값? 맥스 큰 값을 우리가 로우 미니멈 값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의 경우는 뭐 3분의 4, 그러니까 이상 배분할 경우에는 최소 철근비를 무시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는데 일단 기초까지 가기엔 너무 멀죠.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로우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최소 철근비가 있고요. 이 최소 철근비는 이 균열 모멘트보다 크게 되면은 이 취선 파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지고 왔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볼을 설계할 때 무조건 최소 철근비 체크부터 들어갑니다. 해석할 때 최소 철근비보다 일단 많아? 그럼 오케이 계산해 볼 수 있겠어. 최소 철근비보다 작아? 얘는 아예 단면 형성이 안 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 캔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최소 철근비 검토입니다. 해석에서 잘 기억하세요. 해석에서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는 최소 철근비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이 주어지고 해석 과정과 똑같죠. 뭐 B값과 D값 주고 철근비 주고 그래서 CC값 뭐 다 있고 JD값이 어떻고 주인장 철근의 TS값이 어떻고 그래서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균열 모멘트보다 네가 크기만 하면 된다는 가정이었으니 여기서의 네 로우 값을 남기고 모두 이항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값이 나왔고 얘를 좀 더 계산하기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이 제한은 보통 요 FCK가 30메가파스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30보다 크게 되면은 보통 얘가 더 클 거고요. 요게 FCK가 30보다 크게 되면 얘가 지배를 할 것이고 얘보다 작으면 모두 철근에 대해서 지배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사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 철근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걸 왜 한다? 해석에서 제일 첫 번째 프로세스는 최소 철근비 검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철근이 이만큼 이상 들어가 있어야 이 보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뭐 중립축도 계산하고 순위냐 변형주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뭐 최대 철근비보다 적은 뭐 최대 철근비 지금은 균형 철근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예전이죠. 2005년도 그 이전에는 2005년에서 15년 전이죠. 제가 15년 전에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죠. 네. 그때 KBC 공호가 나오고 저도 처음으로 SI 단위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SI 단위로 철근 콘크리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균형 철근비를 계산을 했었던 이유가 이 최대 철근비는 균형 철근비의 75%라는 아주 황당한 가정 때문이었죠. 지금은 뭘로 한다? 요 앞 시간에 배운 최외단 철근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 균형 철근비에 대해서 공부를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이 식들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음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앞전 강의가 조금 길어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균형 철근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 모멘트 강도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